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게 설명해드리는 친절한 뉴스 시간입니다. KBS는 지난주 제주에 제2공항이 필요 없다고 결론 내린 한국공항공사 내부 검토 자료를 단독 입수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승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그동안 한국공항공사는 국토부와 같은 이 행보를 보여오지 않았습니까?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용역을 이 제조사하는 검토위원회에서도 정부 측 위원으로 이제 참여를 했죠. 네. 근데 공항공사 내부에서 검토했다는 것 자체가 이 KBS 보도로 처음 알려진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운영 분야에 있어서 국내 최고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전문기관이 제주의 제2공항이 적합한지 대안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공항 건설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국내 최고 전문가 집단인 공항공사가 어떻게 분석했는지 상세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최 기자가 연속 보도를 했지만 뭐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분들도 있고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자료가 언제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성산 지역을 제2공항 대안으로 제시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용역이 2015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용역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공항공사 내부에서 지난해쯤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쯤 검토를 했고 이 자료의 작성 시기는 명시가 안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그 자료에 있는 항공 통계 자료를 보면 2017년까지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게 이런 걸 봤을 때는 지난해 작성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이제 보고서 형태로 나온 건가요? 그리고 이제 어느 부서에서 이걸 작성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 자료는 그 A4 용지로 8장 분량의 자료인데요. 그 제주공항 복수 평행 활주로 최적 대안 검토라는 제목으로 돼 있습니다. 사전 타당성 용역의 제2공항 선정부터 제2공항 선정 적합성 검토, 수요 처리를 위한 최적 대안 마련, 최적 대안 제시에 따른 사업안이라는 주제별로 KAC, 그러니까 한국공항공사가 분석 검토했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네. 이 자료를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이유로 작성했고 실제 어느 단계까지 검토했는지 한국공항공사에 여러 차례 전화와 그 메일로 문의를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아, 그러니까 어느 부서인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이군요. 네. 그럼 이제 공항공사가 어떤 내용을 분석했는지 좀 하나하나 알아보죠. 네, 이 자료는 그 사전 타당성 용역의 내용부터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전 타당성 용역에서 2045년 기준으로 항공 수요 4,500만 명을 처리하는 것을 장기 목표로 세웠는데 항공기 한 편당 여객수로 150명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29만 9천 회, 1시간당 68차례 운항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항공사 자료엔 2017년 실적으로 봤을 때 편당 177명이 탑승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4,500만 명을 처리하기 위해 연간 25만 4천 회, 시간당 51.5회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앞으로 신형 항공기를 도입하고 탑승률이 오르면 그 필요한 슬롯, 이 슬롯이 바로 시간당 운항 횟수를 말하는 네. 건데요. 이 슬롯이 51.5회보다도 줄어들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네, 뭐 시간당 운항 횟수가 아주 크게 줄었네요. 또 보면 이번 기본 계획에서 항공 수요가 2045년에 4천도 안 될 거라고 예측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공항공사가 분석한 내용을 이 최근에 나온 제2공항 기본 계획에 적용을 해보면요. 네. 그 기본 계획에서 제시한 수요는 2045년 기준으로 3,890만 명입니다. 이를 편당 여객수 177명으로 나누면 연간 필요한 운항 횟수가 21만 9,774회가 나옵니다. 22만 회가 채 되지 않는 건데요. 이를 처리하기 위한 슬롯, 시간당 운항 횟수는 44.5회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현재도 제주공항에서 시간당 40회까지 운항이 가능하거든요. 네. 이 관제 능력과 시설만 개선하면은 현재 제주공항에서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공항공사의 자료를 보면 제2공항이 없이도 제주의 장기 항공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뭐 68회에서 51.5회 그리고 44.5회까지도 떨어지는데 금방 이제 결론을 냈잖아요. 이게 네. 공항공사가 그런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보고서에 써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보고서를 분석해 보니 최 기자가 보기에 그런 결론이 나온다 이건가요? 네, 자료 내용 가운데 제2공항이 필요 없다 이런 문구가 있는 건 아닌데요. 네. 그 공항공사는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복수 평행 활주로가 최적 대안이라고 자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2공항을 짓는 것보다 기존 공항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인 표현만 없을 뿐이다. 네. 이런 거죠. 사전 타당성 용역의 경우에는 뭐 이게 4년 전이 2015년에 나왔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지금 탑승률은 높아지고 또 특히 현재는 관광객이 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분석에서 차이가 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편당 여객수 증가로 인한 운항횟수 감소는 당연한 거라고 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자료를 분석하면서 그 사전 타당성 용역의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항공기 운항 횟수에 대한 분석인데요. 공항공사 내부 자료와 사전 타당성 용역진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먼저 사전 타당성 용역에서 분석한 활주로별 시간당 운항 횟수, 슬롯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단일 활주로에선 시간당 40회를 최대로 봤고요. 근접 평행 활주로 또는 교차 활주로에선 시간당 50회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1.3km 떨어진 독립평행 활주로에선 시간당 80회로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공항공사 자료를 보면 200m 이상 떨어진 근접평행 활주로에서도 시간당 56회에서 최대 60회까지 가능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경우 연간 운항 횟수가 26만 회에서 최대 35만 회까지 이르는데요. 사전 타당성 용역에서 4,500만 명 처리에 필요하다고 예측한 29만 9천 회보다 많고 기본 계획에서 제시한 24만 4천 회보다는 무려 10만 회나 많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데 공항공사나 사전 타당성 용역진이나 모두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거죠? 네, 바로 시간당 운항 횟수를 분석한 기준이 각각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국공항공사 자료는 FAA, 미국 연방항공청 기준을 따랐다고 자료에 명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 연방항공청 기준을 근거로 근접 평행 활주로를 설치하면 제주 항공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자체 대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전 타당성 용역진은 국내외 공항 계획 문헌 조사를 통해 결정했다고만 했지 어떤 기준인지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 항공기 운항 횟수가 제주공항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었다는 건데요. 네. 이 운항 횟수를 근거로 제2공항을 결정을 한 건데 국제적 기준도 아니고 출처도 알 수 없는 기준을 들고 제2공항을 결정했다. 이런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전 타당성 용역진과는 지금도 연락이 닿질 않아서 정확한 입장을 듣지는 못했는데요. 이번 공항공사 자료를 통해 사전 타당성 용역의 부실함이 다시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7억 원이 넘는 세금을 들여서 국가 용역을 수행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연구했는지 제시하지도 않고 또 국내 전문기관인 이 한국공항공사가 내부 검토를 하면서 미국 연방항공청 기준으로 분석을 했는데 이 내용과도 차이를 보였다. 이 정도면 소위 말하는 중대한 하자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 이 최 기자가 공항공사가 자체 대안까지 내놨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공항공사에서 제시한 자체 대안은 현재 제주공항에 근접 평행 활주로를 활치하는 안입니다. 네. 현 제주공항 동서 활주로에서 북쪽으로 220m 떨어진 곳에 이 같은 길이인 3,180m의 평행 활주로를 설치하는 건데요. 기존 국내선, 국제선 터미널을 모두 국내선 전용으로만 쓰고 공항 주변 100만 제곱미터 부지를 매입해 국제선 청사를 신축한다는 대안입니다. 이 사업 기간은 8년에 공사비는 약 2조 1천억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대안은 처음 제시가 된 건가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제주공항 활용 극대화 방안을 연구했던 ADPI, 아주 오랜만에 나온 네. 이름인데 이 ADPI 연구진도 대안 가운데 하나로 제시를 했습니다. 당시 ADPI는 인천공항과 비슷한 365m 이격과 김포공항 형태의 210m 이격 활주로 두 가지 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하지만 365m 이격의 경우는 도두봉을 이제 절취해 잘라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네. 210m 이격 대안은 도두 마을 일부를 철거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대신 보조 활주로 활용 방안을 최적 대안으로 권고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보면 결과적으로 보조 활주로 활용 방안을 권고한 ADPI나 제주공항의 근접 평행 활주로 설치를 대안으로 검토한 한국공항공사나 결론은 똑같습니다. 네. 제주 지역에 이제 장기 항공 수요를 처리하는데 제2공항은 필요 없고 지금 제주공항을 활용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제주에 제2공항을 짓게 되면 이건 또 한국공항공사가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 공사 내부 검토 자료이긴 하지만 그 결과에 또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주도가 반대 주민 단체와 면담하고 공개 토론회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런 전문기관의 연구 내용도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승민 기자 수고했습니다.